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제로 기업 규제 강화, 기업 옥죄기 지나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8월 25일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이 법안은 이르면은 오는 11월쯤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제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제 3법은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경영활동을 가장 강하게 옥죄는 내용들이 포함된 기업족쇄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조항은 해외 투기 자본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세워서 영업기밀을 빼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모 회사 주식의 0.01%만 보유한 소액 주주도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는 대륙법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도입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모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제동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건이 폐지된다면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 위축과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재정까지 쏟아부어 국내 기관 산업을 살리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악성 규제를 쏟아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정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집단소송제 등을 입법 예고하자 기업들은 소송만 하다 날 새겠다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계에선 각종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입법 예고 예정안에 따른다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형사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리가 아닌 여론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개별 법률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업 활동을 훨씬 더 옥죄는 규제를 기습작전하듯 또 내놨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 현실도 무시한 채 경제민주화라 포장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소조항이 든 반시장법을 여건이 강행하는데 들러리를 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 개인의 대권 욕심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김 위원장은 무조건 개별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다며 자신의 방침을 따르라는 독선적 행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행보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행보가 모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임감이나 신분이 어정쩡한 저런 분을 대표로 했으니 당이 잘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큰 의견차가 없습니다. 다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적군이 우리 군 작전에 의해 참석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자동차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26개 경제업종별 단체는 9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회 산업발전 포럼을 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선임하고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외국 경쟁기업과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되어서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 나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자본의 현대자동차 수소산업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난해 엘리엇 사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계는 상법 개정의 일환인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협회 조사 결과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시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서 내부 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를 막는다며 기업들의 내부 거래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일괄 20% 이내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지분에 따른 내부 거래 물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굳이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는 별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을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원내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정거래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공정경제가 이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불공정 경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법안을 추진한 여건을 향해서도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주도한 탓이라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는 무엇을 그리 많이 아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의 경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법안은 패키지 법안인데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구성되는 전면 개정안이 포함된 만큼 독소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문 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행포 등 문제점은 지속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종합해서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인 유의동 의원도 법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 반대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속 고발건만 갖고도 4년 내내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소송제도 피해자 구제가 중심이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가 오히려 악의적 기업 때리기로 이어지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소송, 재판, 타협, 배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른바 블랙 컨슈머 세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은 자칫 무차별 소송만 이어진다면 경영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들은 자칫 공장 등 국내 기업의 국외 이탈에 이은 일자리 감소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전 장관들도 최근 서울경제에서 오늘 즉 24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은 규제 3법은 비합리적이고 외국인 투자가의 경쟁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독소 조항으로 투기 세력이 이사회에 진출하는 등 기업 경영권이 직접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9월 24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을 보면은 이번에 제시된 기업규제 3법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 주도했던 기업규제 3법과 골격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노선과 관계없이 당을 옮겨 지도부까지 맡은 철새 정치의 부작용이 이런 코미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의 기업규제 3법에 무조건 찬성하고 대안을 제시 않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당시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여기고 훈계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부패 혐의에 대해서 자성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 민주화를 포장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 처리를 도와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는 원내대표인 어정쩡한 위치에서 국회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국회 상임위원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기업인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기업인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